특징 기업으로 한국 콜마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하다 보면은 정말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이슈가 터지거나 악재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그런 악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 악재예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하는 것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때문에 밀리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부분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악재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결국 이제 주식이라는 그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숙명이고, 그런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뭐 그 대비를 사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비가 이제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나온 내용을 보면은 지금 네이버 검색어 상위에 계속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그 막말 영상 그 문제죠. 막말 영상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 회장이 막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았어요. 네, 유튜버에 대한 문제죠. 저도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요즘에 유튜브로 파생되는 문제가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원래 조회에서 한 유튜버의 거친 언사가 담긴 영상을 상영을 했다. 그에 따른 논란이 이제 있다라는 관점이죠. 7일, 그러니까 그저께입니다. 한국콜마의 이제 원래 조회에서 기업들이 이제 종종 하죠. 원래 조회에서 윤동한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영상을 틀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문제 영상에 나온 게 이제 극보수 성향의 유튜버라는 겁니다. 정치 성향이라는 게 사실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쪽으로 너무 급격하게 쏠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극보수 성향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극보수니까 비난을 할 때 뭐 이러이러해서 안 좋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네, 굉장히 이제 그 언어적으로도 자극적인 언어들을 많이 썼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 사내 익명 게시판에서 저급한 어투와 비속어 그리고 심지어 여성에 대한 극단적 비하가 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쾌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사실은 특정 사람이 정치 성향을 갖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정치 성향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느 쪽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이쪽의 말도 근거가 있고 저쪽의 말도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은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의 영상 상영이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향이라는 게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게 되면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게 마련인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강제로 이제 시정하게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회장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념, 정치관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커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콜마는 이에 대해서 그 윤동한 회장이 유튜버의 생각에 동조해서 영상을 튼 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서 유튜버와 같은 극단적 대응을 자제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영상을 틀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은 익명 게시판에 굳이 그런 글이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걸 했으면은 뭐 영상을 잠깐만 틀었지 그렇게 길게 틀을 필요도 없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막말 유튜브 영상을 강제 시청하게 해서 논란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뭐예요? 예전에 그 대한항공에 있었던 갑질의 전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국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오너의 갑질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이슈가 터질 때는 시장이 큰 악재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 콜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실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감에 의해서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매 조짐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두려운 문제고, 사실 한국콜마는 OEM 상품이라든지 ODM 상품을
그러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든지 주문자 제조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나 토니모리처럼 이렇게 브랜드를 내세워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서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 여파가 일반 브랜드를 가진 업체보단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한국 사람이 또 한다면 할 수 있는 성향이 있어서 한국 콜마의 OEM 제품이 들어간 브랜드가 뭐냐 이런 걸 찾아서 불매한다고 하면은 또 한국 콜마에는 분명히 악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좀 해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국민께 이제 사과를 하겠다라는 말까지 밝히고 있는데 기존에 이런 문제를 만들었으면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어쨌든 주주니까.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회장의 진심어린 사과 그 이상의 대응은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매 운동이 실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기 때문에 주가가 당분간은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예요. 그렇죠? 5일 이평선을 돌리지 못했고 이전 저점을 현재 꽤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종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밑꼬리를 좀 다느냐 아니면 음봉을 조금 더 떨구고 마감되느냐가 중요한데 밑꼬리를 길게 달지 못하고 떨구는 모습이면은 이게 아시겠지만 신저가입니다. 신저가 그렇죠? 신저가 종목은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손절성, 물량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신저가 종목을 사는 건 절대 잘못된 전략입니다. 반드시 확인, 그러니까 반등을 확인하고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반등을 확인하고 사는 게 기본 전략이니까 네, 그 부분은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콜마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